양모 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글은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3년 7월 충무공 이순신이 사원부 지평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글귀인데 당시 조선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꿰뚫는 말이었습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며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조선은 초기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개전 20일 만에 수도 한양이 왜군에 함락당했고 2달이 되었을 쯤에는 조선 8도 중 전라도를 제외한 7도의 요충지가 적에게 함락당하거나 위협당하는 상황에 놓였죠. 이 와중에 호남까지 적에게 넘어간다면 조선은 왜군을 몰아낼 모든 기반을 상실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1592년 음력 7월 왜군이 바다와 육지에서 전라도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바다에선 전라자 수사 이순신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군을 막아냈는데 그렇다면 육지에서 공격해온 왜군은 어디서 막았을까요? 호남 방어의 요충지인 전라북도 진안 웅치에서 왜군을 막기 위한 혈전이 벌어집니다. 1592년 4월 13일 조선을 침략한 왜군은 빠르게 진격해 수도 한양을 점령하고 선조를 생포해 전쟁을 조기에 끝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조가 북쪽으로 피난을 가면서 왜군의 계획은 실패하고 마는데요. 이에 목적 달성에 실패한 왜군은 주요 장수들이 한양에 모여 회의를 한 결과 조선 팔도로 흩어져 각지를 공격하고 점령하기로 합니다. 그중 전라도 공략은 외장 고바야카가와 다타카게가 맡았습니다. 전라도 공략을 맡은 왜군은 곧바로 한양에서 출발해 경상도로 내려와 금산 방향으로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왜군은 황강과 영동을 거쳐 6월 17일엔 무주를 침입했고 23일엔 금산성을 점령했죠. 곧이어 진안까지 도달한 왜군은 이제 전라도 방어의 핵심인 전주부성으로 가기 위해 그 길목인 웅치로 진군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선은 금산성마저 함락당하며 전라도마저 왜군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이를 막아야 하는 전라도의 조선군 상황은 처참했는데요. 전쟁 초기 선조가 북쪽으로 피난했을 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근황병을 일으켜 한양을 탈환하고 왕을 구하기 위해 북진하지만 용인전투에서 왜군에 크게 패합니다. 이후 전라병사 최원은 다시 이만해 군사를 이끌고 경기도로 떠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산성이 함락된 것입니다. 전라도에는 왜군을 막을 충분한 병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전라감사 이광은 어떻게든 남은 병력을 끌어모으며 동시에 의병과 함께 호남을 방어하기로 하는데요. 이들은 금산에서 전주로 넘어오는 왜군을 웅치와 이치에서 막아내려 합니다. 웅치는 진안에서 전주로 넘어오는 경계로 이곳을 잃으면 전주성을 비롯한 전라도 자체가 위험해지는 요충지입니다. 웅치 수비를 위해 나주판관 이봉남, 김제군수 정담 등의 관군이 배치됐고 여기에 전 전주만호이자 의병장 황박이 의병을 모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목책을 세우고 진지를 구축하는 등 방어 준비를 갖췄습니다. 조선군과 왜군의 전력은 기록마다 다르긴 하지만 조선은 관군과 의병을 합해도 1000에서 2000명이었고 왜군은 약 1만여 명이었습니다. 관군과 의병은 웅치의 언덕을 끼고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방어선을 셋으로 나눴는데 최전방엔 의병장 황박이, 제2선엔 나주판관 이봉남이, 그리고 마지막 방어선은 김제군수 정담이 담당했습니다. 그날 새벽 왜군 선봉부대가 공격해왔습니다. 웅치의 조선군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격렬하게 저항했고 1선과 2선에서 화살로 많은 적을 사살하며 왜군 선봉을 격퇴해내는데요. 이에 왜군은 전열을 정비하고 해가 중천에 떠오른 오후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합니다. 웅치의 조선군은 이에 맞서 다시 치열한 접전을 전개하는데 왜군은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도 언덕을 끼고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관군과 의병을 낮 동안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웅치의 관군과 의병은 숫자도 적었지만 무장마저 부실했습니다. 저녁 무렵 화살이 모두 떨어졌으며 병사들은 심각한 피로에 시달렸죠. 전력이 우세했던 왜군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전면 공격을 시작했고 최전방과 제2선이 무너지면서 황박과 이봉남은 안덕원으로 물러납니다. 남은 건 정상에서 마지막 방어선을 담당하던 김제군수 정담이었는데 정담은 부하들이 후퇴를 권유하자 차라리 적 한 명을 더 죽이고 죽을지언정 차마 내 목숨을 위해 도망가 적에게 기세를 부리게 할 수는 없다 라고 말하고는 부하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항전했습니다. 그들은 왜군의 진격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으며 모두 전사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왜군은 이들의 용맹과 분전에 감동해 전사한 조선군의 시체를 모아 길가에 묻어 큰 무덤을 만들고 조선의 충성스러운 넋을 위로한다 라는 표말을 세웠습니다. 왜군은 계속해서 진군해 전라도를 접수하려 했지만 그들의 진군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웅치에서 관군, 의병과의 혈투로 전력이 크게 약화되며 한풀 기세가 꺾여 전주부성을 눈앞에 두고 안덕원 인근에서 재정비 중이었는데 이때 남원을 지키러 갔다가 웅치의 소식을 듣고 돌아온 동복현감 황진이 등장합니다.
그는 웅치에서 안덕원으로 물러났던 관군 의병과 합세해 왜군을 공격했고 그대로 격파하며 왜군은 금산성으로 철수했습니다. 이후 왜군은 이치를 공격하며 다시 한번 전라도 공략을 시도했으나 광주 목사 권율, 동북현감 황진 등에게 격파당하며 전라도 공략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웅치 전투에서 관군과 의병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형을 이용해 왜군과 혈전을 벌이며 목숨을 바쳐 전라도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조선이 일본을 몰아낼 수 있는 군사, 경제, 지리적 기반을 지켜낸 것과 같았죠.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명재상이자 최고 관료인 영의정 류성룡은 외란의 교훈을 남긴 징비록에서 전라도 한 지역이라도 보존되게 한 것이 웅치 전투로 왜군의 기운을 꺾어서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개봉한 영화 한산 용에 출연해선 한산도 대첩을 준비하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와 함께 웅치 전투를 묘사해 주목받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왜군을 막았다면 육지에서도 왜군을 막은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죠. 한편 최근 이들이 싸웠던 웅치 전적지의 범위가 변경됐습니다. 기존엔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 18-1번지 일대로 1976년 전라북도 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연구를 통해 웅치 전투 주요 전투지가 진안 북이면 세동리 덕봉마을에서 완주 소양면 신촌리 두봉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인 것이 규명되며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구역에 진안군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최근엔 여기서 더 나아가 진안군과 전라북도, 완주군이 공동으로 웅치 전투의 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전라북도 기념물이던 웅치 전적지가 2022년 12월 30일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2012년 진안군은 웅치 전투에서 싸운 호국소녀를 기리기 위해 전적지의 추모사당인 창렬사를 건립했습니다. 이전까지 마을회관에서 추모제를 지내던 웅치마을 사람들은 이제 창렬사로 자리를 옮겨 웅치 전투가 벌어진 음력 7월 8일에 매년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